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가시대가 봤더니 농경이 시작된 시대예요. 자, 이걸로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간석기를 보면 나와야 되죠.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 신석기 시대에 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움집을 짓는 가족이에요. 자,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착생활, 그리고 이제 농경하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 것도 뭐 동굴, 막집 이런 게 아니라 정착생활이니까 움집을 지은 거고, 그때 이제 간석기를 썼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한강 유역에서 성립했대요. 그리고 마한의 여러 소국을 정복하면서 성장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 외에도 무령왕릉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했는데 이게 그 처음에 수도는 한성이었어요. 서울 지역. 그랬다가 고구려의 장수왕 공격을 받아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고, 나중에 성왕이 사비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골품제 운영은 신라, 주자감을 설립한 건 발해,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고요. 전국을 구주 오서경으로 편성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발해가 멸망하자 왕자 대광현 등이 우리나라에 달려왔습니다. 가 왕께서는 그들에게 성가 이름을 하사하셨다. 자, 견훤이 유폐되었다가 도망해 오자 가 왕께서는 후한예로 맞아들였고 넉넉히 내렸다.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네요. 이게 지금 이 가 왕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이 발해의 유민들을 흡수했다라는 걸 통해서 이 가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왕건의 업적 위주로 기억한 학생들은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왕건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후삼국 통일, 북진 정책, 그리고 훈요 10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후삼국 통일하고 북진 정책, 서경을 중시하고 고구려의 땅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이제 북진 정책이고, 그 다음에 후대 왕을 위해서 훈요 10조를 남겼어요. 이게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의 업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밑줄 친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말했습니다. 자, 짐이 진실로 현명되지 못하여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묘청의 말에 현혹되었다. 자, 여기서 그냥 아예 이 난에 대한 말이 다 나오죠.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이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난을 일으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김부식 같은 관군이 진압을 했어요.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 전에 이자겸의 난이 있어요. 이제 요 두 가지 사건이 그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문벌 위주의 사회가 썩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신정변으로 한 방에 끝나죠. 이 정중부등이 가담한 게 바로 그 무신정변이죠. 자, 그 99년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난 건 이모군란,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임술 농민봉기, 저 조선 철종 때입니다. 자, 5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뭐지? 한양 뭐 굶주림 질병 일본군 약탈, 이걸로 알 수도 있겠지만 이순신의 전사 소식. 자,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시험에서는 임진왜란이 나오면 보통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내지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했다. 이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려운 선지가 나왔어요. 정답은 1번. 곽재우 등 의병이 활약하였다입니다. 이 의병에는 곽재우 말고 조헌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요 3월 학력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강감찬이 승리한 건 이제 이거 고려시대죠. 이거 윤관도 고려시대입니다. 어재현이 광성부에서 항전했다. 야, 이거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항전한 게 이제 병인양요. 그리고 어재현이 광성부에서 항전한 건 신미양요입니다. 이런 선지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적군 격방고 고구려고 수나라를 이긴 거죠. 자, 6번. 자료에 나타난 조치가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와, 이 문제도 어렵네요. 30년 이내에 새로 개설된 시전을 모두 협파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의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3등급 기준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전혀 얘기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목표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유기전 이외의 시전은 난전을 한 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붙잡아 처벌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난전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권리. 그래서 이거를 금난전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전이라는 게 왜 그 앞에다 좌판 펼쳐놓고 그냥 버리는 장사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이 시전의 상인들이 이 난전을 자기 그 가게 근처에 난전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만들면 이제 가가지고 때리고 막 처벌했어요. 그걸 이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게 이제 금난전권을 폐지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정조 시기에 있었어요. 조선 정조.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의 통공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신의 통공에 의해서 끼친 영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 뒤부터는 난전을 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전부 다 이제 좌판을 버리고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정답이 뭐냐면 3번. 사상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예요. 이제 정조시대이기 때문에 황국중앙총상에는 한참 뒤죠. 그 고종 대한제국 그때로 가야 되는 거고, 이 사상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게 이 금난정권을 폐지한 신의 통공에 의해서 나타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 그 3등급 한국사에는 이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7번. 밑줄 명령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난주 조선의 국왕이 모든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망건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라. 이거 뭡니까? 단발령입니다. 머리 잘라라 이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이게 이제 을미 개혁 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층들, 유생들은 이거에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유학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거를 어떻게 함부로 잘라내느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무려 의병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발령 때문에 의병이 구성이 되는데 을미개혁식이라서 을미의병입니다. 즉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고종이 알았다. 단발령 철회할게. 너네도 의병 그만 해산해라. 이래가지고 이 을미의병은 해산됩니다. 자, 8번 볼게요. 밑줄 친 변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정, 총국, 개국을 축하하는 만찬이 나오는 순간 이 변란이 뭔지 알아야죠. 자, 이 변란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뭐 14개조 개혁정강을 내세웠다든지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에서 여기 나오죠. 이제 진압됐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설명을 찾아주면은 이게
주도했던 세력이 급진 개화파예요. 김옥균이나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직 이런 분들 급진 개화파들이 주도해가지고 나타났는데 3일 만에 청나라로부터 진압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밑줄 친 수교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빙사 정권 대신 민영이기래요. 자,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 공사가 부임한 것에 대한 담례로 이제 미국에 파견되었다가 사진을 찍었다 했죠. 자, 그 미국과 수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조선이 미국과 수교했으니까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그 배경을 찾아라 그랬죠. 이 배경은 선지에서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조선 책략 유포 때문입니다. 이제 그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미국과 수교라니 무슨 말이냐고 이제 만인소, 만 명이 상소를 올렸다 이거죠.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는 그 전에 전쟁을 했잖아요. 신미양요. 그래서 이제 적국하고 무슨 놈의 수교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일어났지만 결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가로서 관찰할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관찰할 가장 자신 있는 계획이랄 것은 또한 무엇이냐 했는데 자, 그 형평사의 중심인물인 아무개 씨의 눈물. 자, 사실 다른 데서는 뭔가 이렇게 찾을 만한 힌트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일한 힌트는 바로 형평입니다. 자, 형평운동 기억하세요?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조선 형평사에서 주도해가지고 일으켰던 백정의 신분해방운동, 그게 형평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집강소가 나왔는데요. 집강소 보자마자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야 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옳은 것은 11번이에요. 자, 지금까지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초빙되어 중요한 사무를 시행했지만 가에 따라 외부가 폐지되고 외교 고문이 필요 없게 되었다. 자, 외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후 그를 통감부 소속으로 바꾸어라고 했어요. 자, 외부가 폐지됐다. 이 통감부 보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을사늑약이에요. 이때 이제 그 나왔던 게 두 가지죠.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됐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건데 그러니까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는 외부를 폐지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사례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다른 선지들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제 되겠지만 3번이에요. 이제 나철 같은 분들이 오적 암살, 을사오적 있죠. 이완용, 이재용, 뭐 권중원 이런 분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나철 같은 분이 을사오적의 암살을 시도했다가 이 저항 사례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을사의병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영환 같은 분이 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항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전봉준 나오면 동학농민운동이죠. 그 다음에 배중선 등이 삼별초 이끈 거는 고려시대 저 원간섭기 시작될 때쯤입니다. 그 다음에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한 것. 오늘 문제 진짜 어렵네요. 이거 병인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만손 등 유생들이 만인소를 작성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선 책략 때문에 나온 건데 황준원이라는 중국 외교관이 썼어요.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면서 그 내용이 알려지고 아, 미국하고 무슨 놈의 조약이냐 뭐 이래가지고 만인소 작성한 겁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때마침 백정선으로부터 이게 김구의 가명이라고 돼 있죠. 자, 일왕을 죽이는 것이 조선의 독립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라고 들었다. 이에 2천만 동포를 위해 희생할 일왕을 죽이자고 결심하였다. 나 이봉청은 이번 의거가 결코 개인이 멋대로 벌이는 폭력이 아니라
민족 대표하는 제1선의 희생자로서 결행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자, 이봉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이제 김구의 가명까지 나왔죠. 자, 요 이봉창이 속해 있던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여기에 같이 계셨던 분이 윤봉길. 자, 이봉창 의사는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 기념 행사를 할 때 거기다 폭탄을 던졌죠. 이게 두 분 다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성학교 설립을 주도한 단체, 이거는 이제 신민회입니다. 자, 13번. 가민주화 운동에서 제기된 구호로 오른 것은, 자, 뭐 대구학생 의거, 마산시 발생, 김주열의 시신 발견, 그리고 날짜 자체가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4.19 혁명이에요.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이승만 정부 말기 때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3.15 부정선거예요. 이제 요 시위가 발생하고 이제 그날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점점점 이 운동이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기된 구호는 4번 부정선거 다시 하랍니다. 자, 긴급조치 철회는 박정희 그 유신 정부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한일협정 반대한다도 이거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이라는 건 이제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경제 개발을 위한 이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호언 조치 철폐하라는 이거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통치 결사 반대, 이거는 이제 그 광복 직후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남북을 분할 통치할 때 나왔던 구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4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금주, 금연, 가락지 모으기 등을 통해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키워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냐?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즉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가 주도한 거는 이제 뭐 만민공동회나 관민공동회 같은 게 있었죠. 만민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고 관민공동회에서는 허니 6조를 결의했습니다. 순종 서거를 계기로 전개된 거는 60만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구본 심참 원칙에 따라 추진된 건 광무개혁이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아까 독립협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했는데 이제 보안회에서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무슨 군가 같죠? 자, 압록강 행진곡이래요. 특히 시안에서 활동한 가의 제2지대원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하고 협력하여 합동훈련할 때, 자, 이거 나온 순간 이 부대가 어딘지 알아야죠. 자, 이 가에 들어갈 조직은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어요. 한국광복군인데 이 한국광복군 관련된 키워드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미국 OSS랑 협동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영국군과 연합작전 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자, 청산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연합부대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건 이제 인조 그 병자호란 때고,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축조한 건 이제 윤관의 별무반, 이제 여진족을 물리친 후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민족 자결 추세의 영향, 이걸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만, 여기서는 찾아낼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고종의 죽음에 동요한 수많은 애국지사가 라고 했어요. 이 고종의 죽음과 관련된 게 바로 3.1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3.1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비폭력 만세 운동이라든지 태화관에서 선언서 낭독하고 탁골공원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 뒤로 뭐 제합리 학살 사건 같은 강력한 탄압이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자, 신간의 지원을 받은 거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을 도모한 거는 그 조선일보에서 했던 문자 보급 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했던 부나로드 운동 같은 게 있어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유구 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협회입니다. 자, 17번. 밑줄 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실사단이 내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자, 이 모의고사 정말 꽤 어려운 시험이네요. 이 정부도 사실은 이 IMF에다가 구제금융 요청한 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제 그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다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 정부는 바로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금융 시대가 되면서 구조조정, 이제 기업 간 구조조정 이루어지고 인력 감원이라든지 막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타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뭐 자살하는 가장들도 많았고 굉장히 문제점이 좀 컸습니다. 자, 그 김영삼 정부의 정책을 찾으면 되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농지개혁법은 이승만 정부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화폐정리사업은 이거 메가탄데 그 한말 그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일. 3.2 증식계획은 이제 1920년대 일제시대에 추진됐던 겁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하셔야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다음 담화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적군은 전차 전투기와 전함으로 서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나는 도쿄와 워싱턴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미국과 메가더 장군은 군인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는 이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6.25 전쟁 있었을 때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6.25 전쟁에 관련된 이제 전쟁 초기입니다. 처음 들어와가지고 맞서 싸울 수단이 없어서 아직 미국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인 상태예요. 자, 정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에치슨 선언은 6.25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우리나라가 삐껴나 있으니까 소련과 북한 쪽은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된 후에 우리가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서울을 뺏기는 게 일사후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갈게요. 밑줄 친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해질녘에 아무개가 면사무소에서 돌아와 전화기를 미국 공출에 응하지 않은 집은 바로 경찰서에 알려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도쿄의 공장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와서 말하길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자, 조금 어려운 키워드들이긴 합니다만 이걸 보고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거는 193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 민족 말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총동원법, 여기 나온 이제 징용이나 미국 공출 같은 게 이 국가 총동원법과 관련이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 이제 쌀 이런 거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사람도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징용.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일본의 먼 광산에 뭐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징용으로 끌려가 가지고 일하셨던 그
광산이죠. 이제 뭐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요거는 다 1930년대의 일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 설명만 하면 사실 마음속에서 약간 열이 받는 게 어쩔 수 없죠. 자, 1930년대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암송하는 학생이 나오는 시험도 있었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뭐 이딴 거를 외우게 만들고, 이게 이제 한국신민서사예요. 이제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고, 이제 홍문관은 뭐 이제 조선 성종,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 중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총선거는 1948년,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있었죠. 그리고 회사 설립을 허가받는 거 요거는 1910년대예요. 부단 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가체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부산 마산에서 가에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 시작. 그 다음에 김재규에 의해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실상 가종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단어는 딱 두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이에요.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이제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바꿨던 그 시대가 바로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부산 마산 시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이제 이때 유신 체제가 종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 체제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는데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 이제 선거 인단 이제 뭐 거의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기서 계속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발췌 개헌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고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제 광복 직후에 우리 정부 수립 전에 좌우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결성됐죠.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4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이 시험이 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3등급 한국사를 기준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아마 여기서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을 다 틀려도 30점을 맞는 데는 지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이 어려운 내용의 강의를 듣느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